네, 우리가 이제 등기 신청 절차에서 시작 부분, 등기 신청 개시와 관련돼서 특히 이제 등기 신청의 적격과 관련돼서 최근에 나온 기출 문제가 있으니까 32회 때 바로 작년에 나왔던 거죠. 자, 여기서 등기 당사자 능력이었죠. 그러니까 등기 신청 적격, 당사자 능력. 그래서 혼동해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자가 신청을 하는 거죠. 대표자가 신청을 해서 그 대표자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닙니다.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죠. 자, 2번 시설물로서의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이니까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행정조직엔 읍면은 당사자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동리는 예외적으로 비법인 사단을 결성하면 등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4번 민법상 조합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닉네임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로도 표시하지를 못해요. 그 합유자들이 공동으로 채무를 지고 있는 뿐입니다. 그래서 합유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조합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은 어떠한 명의로도 올라가지를 못해요. 자, 4번이 틀렸죠. 자, 외국인도 어떻습니까?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등기 명의 될 수가 있다. 맞죠? 4번이 틀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2페이지 보시면요. 자, 그러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신청에서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신청하느냐? 등기 신청에. 누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누가 등기 의무자가 되느냐? 이런 등기 신청이 이제 당사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공동신청주 해가지고 밑에 이제 개념이 이제 나와 있죠. 공동신청 주 해가지고 있는데, 자, 등기 신청은요, 자, 등기 권리,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생성하시면 돼요.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우리의 등기는 등기 공신력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실 등기가 됐을 경우에는 그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이 다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등기 절차법에 나와 있는 게 등기는요, 어떻게 등기를 절차를 만들어서 등기를 하도록 하면 이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할 것이냐. 그러니까 등기 절차는 그 절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절차를 마련하면 이것이 실체관계에 부합시키는 등기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수단으로서의 절차예요. 목적은 실체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서의 절차인데, 수단으로서 절차가 있는데 혼자서만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부실 등기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매매 이런 건 계약이죠. 그래서 계약 당사자들이 모두 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계약한 거 맞는지를 확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그 등기의 진정성이 담보가 되어서 실체관계에 부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등장을 할 텐데요. 어떤 계약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계약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정말 계약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요, 우리가. 자, 갑과 을이 X토지 10억 원에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해서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요, 등기 권리자 을과 등기 의무자 갑이 공동으로 등기소 와서 신청하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소 와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공동으로 신청해라. 혼자서만 오지 말아라. 이 사람 말만 믿고 이 사람이 계약서 들고 와서 나 계약했고 잔금 다 지급했다라는 뭐 영수증 가지고 이거 가져와서 등기를 혼자 신청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개인이 작성한 이런 영수증이나 계약서만으로는 단독 신청이 안 돼요. 정말로 계약한 거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도 함께 와라. 등기 의무자도 마찬가지예요. 갑은 손해를 보는 등기라고 하더라도 갑도 단독으로는 못해요. 이 사람이 자기 등기하고 싶지 않은데 등기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갑도 단독으로는 못해요. 을도 단독으로 못하고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러면 혼자서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하니까 갑이 협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을은 갑한테 등기 절차에 협조하라고 이제 요구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때 을이 갑에게 등기를 요구하는 거죠. 등기 절차에 협조하라. 이럴 때는 등기 신청이라고 하지 않고 등기 청구라고 하는 거죠. 등기 청구.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는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갑도 마찬가지죠. 혼자서는 등기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을에게 등기 절차에 협조하라고 을에게 청구를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구라는 것은 개인이 개인에게, 신청은 개인이 국가기관에, 혼자서는 못하고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등기 절차에 협조하라고 청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다 청구라는 말만 계속 나오죠. 청구. 이건 공동 신청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등기가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가 있어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면 내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필요가 없죠.
이럴 때는 등기 청구라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등기를 청구한다는 것은 그 전제가 뭐예요? 혼자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 신청을 전제로 해서 청구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단독 신청할 수 있으면 청구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때 등기 청구권의 종류는 자, 을이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청구권의 종류가 정해지겠죠. 을은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거죠. 이전 등기 절차 협조하라.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요. 그럼 갑도 우리한테 등기를 청구할 텐데, 이때 갑이 행사하는 것은 빨리 등기를 가져가라는 청구죠. 등기를 빨리 인수해 가라는 청구죠. 그래서 이것을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고 해요. 혼자서는 못하니까 상대방에게 등기 인수 청구를 통해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밑에 보시면요. 반가리 2번에 등기 의무자, 우리 책에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나오는데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 권리자가 있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절차법상 의무자 권리자가 나오는데, 실체법 그러면은 민법을 말하고요. 절차법 그러면은 등기법을 말해요. 그래서 최근에 여기 이제 시험 문제가 계속 몇 번 나오고 있는데요.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라는 것은요, 민법상의 등기 권리자인데, 이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라고 해요. 근데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 그 위에다가 행사라고 써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행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등기 청구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을 민법상, 즉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가 되고, 그럼 상대방은 당연히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민법상, 즉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라는 것은요, 등기 청구를 이렇게 행사하고 있는 사람을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라고 한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을이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을이 청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을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만약에 갑이 등기 인수 청구를 하게 되면 갑이 행사하고 있죠. 갑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누가 행사하느냐? 이거 간단해요. 구별은.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 권리자. 그럼 상대방은 의미자예요. 그러니까 을 매수인도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고, 매도인도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죠. 각각 다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을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른쪽에 보시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등기법상 등기 권리자인데요.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요, 누가 행사하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요, 등기 기록만 보고 등기 기록상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 등기 기록상 명인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을 등기 권리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행사하는지는 보지를 않고요, 등기 기록만 보고요, 누가 행사를 했느냐, 아니면 행사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따지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등기 기록 액면만 보고, 등기 기록상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권리나 이득을 얻는 사람, 장차 그 등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등기의 새로 등기 명인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가 돼요. 그럼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요,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하고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일반적으로 일치해요. 등기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행사를 하겠죠. 손해보는 사람이 행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행사할 테니까요, 일반적으로 일치하지만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그 예를 보죠. 그 예는요, 우리가 맨 밑에 보시면 양자와의 관계에서 두 번째 줄에 있죠.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반드시 일치하지 않느냐? 밑에 박스에요.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이 경우 등기 인수 청구권을 행사, 등기 인수 청구권, 여기서 또 나타나는 것인데요. 자, 보죠. 갑에게서요, 을 앞으로 아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요, 만약에 갑에게서 이제 을이 매수인, 갑이 매도인인 상태에서,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에 된 상태에서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할 때요, 공동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을이 이전 등기 청구를 했어요. 그럼 청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을이죠. 우리는 누가 청구하고 있냐, 그 구별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냥 누가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느냐만 보는 거예요. 을이 행사하고 있잖아요. 을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명의로 등기가 돼요? 그러면은 을 명의로 등기가 되죠. 을이 등기 명의이 되죠. 을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을이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하고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가 일치하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요, 갑도 등기 인수 청구를 할 수 있죠. 을이 안 가져가는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빨리 가져가라는데 을이 안 가져가요. 을이 자기 부동산을 팔았어야 되는데 아직 못 팔아가지고요, 종부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이 부동산을 팔릴 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이걸 팔았으니까 또 샀거든요. 근데 자기 등기되는 상태에서 그 물건 또 등기해버리면 얘가 종부세가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빨리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요, 등기소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져가라고 청구를 하겠죠. 이것이 바로 등기 인수 청구죠. 그러면 등기 인수 청구 지금 청구를 누가 해요? 갑이 하고 있죠. 갑이었습니까?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예요. 근데 갑이 등기 인수 청구를 해가지고 등기는 누구 명의로 하는 거예요? 을 명의로. 을 명의가 되니까 을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갑이 등기 인수 청구를 하는 경우는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가 불일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건 예외적인 현상이죠. 등기 인수 청구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니까요. 대부분은 일치하지만 불일치하는 경우 대표적인 예가 등기 인수 청구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책에는 없고요. 제 유인물에 있는데 이게 또 시험 문제가 몇 번 나왔는데 자, 이런 걸 생각해 보죠.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 했으니까요. 만약 갑이 소유자로 된 상태에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을이 잔금을 모두 지급해서 이전 등기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과 전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병 앞으로 등기라고 해서 먼저 을 앞으로 등기한 다음에 병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3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도 가능해요. 그런데 갑이 3자 합의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병이라는 사람 없습니까? 병은 을에 대한 채권자이죠. 을에 대한 채권자로서요. 이 채무자가 빨리 등기를 해야 내 앞으로 등기를 할 텐데 을이요. 자기에 대한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잖아요.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를 우리는 제3채무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사람이 등기를 해야 내가 병으로 내가 내 앞으로 등기를 할 텐데 이 사람이 행사를 하지 않으면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에서 행사할 수가 있죠.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대위 신청을 해요. 자, 그래서 채권자가 지금 대위 청구를 합니다. 갑한테. 을이 행사를 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청구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병이 지금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집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고요. 갑은 그냥 다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청구하고 있는 사람은 병이죠. 그러니까 청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액션을 취하고 있는 사람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어떻습니까?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지금 청구를 하고 있으니까 청구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병의 청구에서 등기는 병 앞으로 해요? 을 앞으로 해요? 을 앞으로 지금 하는 거죠.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먼저 을 앞으로 등기를 시킨 다음에 내 앞으로 등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 행사를 통해서 대위 행사를 하게 되면 병은 지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을의 갑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고 있으니까요. 등기는 을 앞으로 되겠죠. 그럼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누가 돼요? 을이 되죠. 을 명의로 됐으니까.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되느냐예요. 을 명의로 됐으니까 을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병 앞으로 등기하면 그때 이제 병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그러면 아직 대위 행사만 했을 때는요. 을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때도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가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대위 행사를 하게 되면. 대위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인데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게 잘 나오는데요. 답을 푸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결국 누구 명의로 등기를 하느냐만 보면 되는 것이고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누가 지금 청구하고 있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구별은 굉장히 간단하죠.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굉장히 단순하게 정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원칙, 그 다음에요. 거기 213페이지 보시면요. 위에 표가 하나 있어가지고 각 등기에 있어서 누가 등기 권리자가 누가 등기 의무자가 되느냐는요. 이건 뒤에서 이제 개별 등기 절차 시간으로 공부를 하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2회도 갈 때 한번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넘기시면은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원칙은 공동 신청인데 때로는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이런 예외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등기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는 것인데 공동으로 신청하지 않아도요. 등기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어요. 확보가 되어 있으면 굳이 공동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요. 또 때로는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다 같이 존재할 때 공동으로 신청하는데 어떤 때로는요. 어떤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없는 등기들이 있어요. 등기 의무자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겠죠. 그래서 단독 신청의 경우는 중요합니다. 그럼 밑에 단독 신청의 경우 예가 있어가지고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유인물에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뚝뚝 정리해놨어요. 근데 그 내용들은 우리가 뒤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다루지 않고요. 이런 예외적인 현상은 개별 등기 절차 시간에 나와요. 뒤에서 하기로 하고 대표적인 몇 가지 1, 2, 3번만 봅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최초에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자, 갑이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갑이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고 해보죠. 보존 등기 할 때는 등기 의무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갑은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등기를 통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잖아요.
등기 명의이 되죠. 갑이.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가 당연히 단독 신청이 되겠죠. 근데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갑이 만약에 사망을 했어요. 유일한 상속인이 을이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을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앞으로 이제 등기를 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그럼 이때 등기가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되면 을이 등기 권리자,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될 텐데 갑은 사망했잖아요. 사망했으니까 등기 의무자가 없죠. 결국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죠. 을이. 물론 을이 이제 등기 신청하라고 할 때는 가족관계 등록부 가져와야 되겠죠. 내가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재상 없습니까? 등기 의무자가 없어요. 없으니까 이럴 때는 성재상 단독으로 신청할 것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개별적인 절차에서요. 우리가 나중에 상속 등기나 보존 등기를 또 공부를 해요. 뒤에서. 개별적인 등기 절차에서 우리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중심으로 이제 다루면서 가끔씩 이런 것도 다루지만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중심으로 다루면은요. 자, 그러면은 이제 등기 진정성이 보장되는 경우 해가지고요. 동그라미 3번에 판결에 의한 등기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요게 중요해요. 요게 판결에 의한 등기. 그래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면 양가로 3번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서 따로 이제 목차를 두고 있죠. 자, 판결에 의한 등기예요. 자, 그럼 우리 앞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과정에서요.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데 원칙은 공동 신청이에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이전 등기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갑이 잔금도 다 받아가지고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등기소에 나오지를 않아요.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계약서나 잔금 다 지급했다는 영수증만 들고 와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을은 다른 방법으로 내가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즉,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나 잔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이것만 가지고는 을이 정말로 등기 청구권이 있다, 갑에게 등기 청구권이 있다라는 것을 등기관이 그걸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등기 진정성을 위해서. 그래서 네가 정말로 갑한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라는 것을요, 좀 더 명확하게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을이 자기가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으로요, 을은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 이때 이 승소 판결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을이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라는 것은요, 등기 절차에 빨리 이행하라는 소송이에요. 등기 절차에. 등기 절차에 이행해라.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갑은 빨리 을한테 등기 절차에 협조하라는 판결이에요. 협조해라. 이행 판결인 거죠. 그러면 이 판결은 협조하라는 판결이죠. 등기를 이전하라. 을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판결이지 을이 소유자라는 판결이 아니죠. 등기 절차에 협조하라는 거예요. 협조하라. 내가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판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건 이행 판결이지 을이 소유자라는 판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판결만으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 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 있어서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그 판결이 나오죠. 그 판결의 종류에는 형성 판결만 해당하지 이행 판결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이행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를 이행하라, 절차를 이행하라,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라는 판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요, 이 판결만으로는 을은 소유권을 아직 취득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것이 승소 판결에서 증명이 됐죠. 아까 잔금을 단순히 지급했다는 영수증하고는 질이 다른 증명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영수증만 가져와서는 내가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으니까 등기해 주세요, 안 해줘요. 그러나 승소 판결문을 가져오면요, 이 사람이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것이 법원에 의해서 다 인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걸 이제 믿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것이 판결에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그 판결서 들고 와서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행 판결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이고, 그래서 신청을 통해 가지고 등기가 되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니까 이행 판결은 등기가 되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형성 판결은 판결만으로 권리가 변동되는 거고, 등기 없이. 그래서 187조에 있는 판결은 형성 판결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요, 갑이 거꾸로요, 을한테 등기 인수 청구를 했어요. 근데 을이 또 등기소에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의 청구권을 소로서 제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청구 소송. 소송은 간단해요. 옆에 청구 옆에다 소송이라고 쓰면 돼요.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그래서 갑이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갑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갑에게 등기 인수 청구권이 있다라는 판결이에요.
등기 인수청구권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청구권이 있다는 게 판결이 됐으니까 이제는 갑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판결에 의해서 을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빨리 을은 등기를 가져가라, 협조하라는 이행 판결일 뿐이에요. 자,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요. 을이 여기서요.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 을이 승소 판결을 받으면요. 승소 판결을 받은 을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 패소 판결을 받은 갑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신청하든지 아니면 여기서는요. 등기 의무자가 갑이죠. 갑이 등기 의무자. 그 등기 의무자 갑이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는 승소 판결을 받은 등기 의무자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 여기서는 패소자가 을이 되겠죠. 을은 단독 신청이 안 돼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요. 여러분 오른쪽 215페이지 맨 위에 보면 나오죠. 등기 절차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 이게 바로 이행 판결이라는 거죠. 이행을 하여라, 인수하여라, 이행 판결이죠. 그래서 그 이행 판결을 받으면 등기와 관련된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을 받으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거죠. 단독으로 신청한다. 우리 위인물에도요. 거기에 6페이지인가요? 6페이지에 자세히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이행 판결을 가져와야 등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등기와 관련된 이행 판결문을 가져와야 등기관이 딱 보고 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문이니까 등기를 이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와 관련된 이행 판결문을 들고 와야 등기를 이행해 주지. 등기와 관련된 이행 판결이 아니면요. 어디에도 등기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판결문에. 그럼 등기를 안 해줍니다. 등기와 관련된 이행 판결문을 가져와야 되는데 예외적으로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지만 여기에는 어디에도 등기를 이행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도 이것만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어요. 공유물 분할 판결만 하나의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런 거죠. 자, 만약 갑을병이라는 사람이 세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지분이 모두 3분의 1씩 동일하다고 해보죠. 동일한데 병이라는 사람이요. 공유물 분할을 하고 싶어요. 같이 소유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을병한테 공유물 분할을 청구합니다. 분할하자라고 해요. 자, 청구를 하게 되면요. 갑을은 분할은 혼자서는 못하는 거잖아요. 전원이 공동으로 분할 협의에 응해야 되기 때문에 갑을은요. 바로 분할 협의에 응해야 될 의무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형성권이죠. 내가 청구를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바로 의무가 발생해 버리니까.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상대방의 의무를 발생시키죠. 그러니까는 공유물 분할 청구는 형성권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분할 협의에 응해야 돼요. 응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응하지를 않아요. 얘들은 분할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요. 그러면은 소송을 이제 법원에 제기하면요. 얘들이 다 이제 법원으로 와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부릅니다. 법원에서. 갑을병 모두 법원으로 와. 그러면 갑을병이 모두 법원으로 가요. 그럼 법원으로 가면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승소패소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가 불러가지고요. 어떤 법정에 가가지고 병이라는 사람이 이쪽에 앉아있고 갑을은 저쪽에 앉아있고 그래가지고 무슨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얘들은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요. 얘들은 판사실로 가요. 판사실. 판사가 부릅니다. 여자선도 모여. 그래가지고 판사 앞에 섰습니까? 야, 빨리 분할 협의해. 라고 하는 거예요. 분할 협의해 시켜요. 그러면 3분의 1씩 분할하는 방법은 무한대잖아요.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 이렇게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분할 협의하라는 거예요. 강제를 시키는 거죠. 법원에서.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나오라고 이제 강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모두 나와가지고 공유물 분할 이제 청구 소송에서요. 모두 나와가지고 분할의 협의를 응해야 돼요. 응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나오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좀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협의가 잘 안 되네요. 그거예요. 병은 좀 자기가 많이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 갑도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겠죠. 여기 땅값하고 여기 땅값이 틀릴 테니까. 좀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있어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 돌려보내요. 내일 다시 나와. 내일 다시 나와서 또 협의를 시켜요. 강제로. 판사실에서 시킵니다. 시키는데요. 내일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분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어떻습니까? 할 일도 많은데 이것만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안 되겠다. 너희들 협의를 잘 못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야, 안 되겠다. 야, 이거 갑 갖고 이거 을 갖고 이거 병 가져. 라고 판결을 때려버려요.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 됩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을 할 때 어떻습니까? 이때 병이라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병한테 더 많이 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균등하게 나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승소나 패소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나누기, 그러니까 협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협의를 하게 만들어서 협의가 그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거 판결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돼버리면은 등기부에는 지금 공유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돼 버리면 이거는 갑이 단독, 이건 을이 단독, 병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돼요. 물권이 변동돼 버리죠. 물권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형성 판결이에요. 등기 없이 바로 물권은 변동이 돼 버립니다. 그럼 여기에는요, 이것은 갑의 것, 이건 을의 것, 이건 병의 것이라고만 되어 있지 무슨 등기를 이행하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지만은요, 등기와 관련된 이행 판결이 아니지만,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요. 그러면 자, 근데 이거는 병이 단독으로 소유지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처분하려면. 처분하려면. 그럼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없습니까? 그러면은 이때 등기를 할 때요. 갑을의 협조가 있어야만 등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판결문이 나와 있잖아요. 이건 병의 것이라고. 그래서 갑을과 상관없이 병이었습니까? 단독으로 판결문 들고 와서 이 부분을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갑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갑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도 처분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갑의 단독 명의로 등기하는 과정에서요. 갑이 그 판결문을 들고 와서 단독으로 신청하면 돼요. 병도 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는 승소패소라는 개념이 없죠. 승소패소라는 개념이 없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요. 각 공유자들은요. 다 그 판결문에서 다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공유자들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민법상의 표현이고요. 이것을 소송법상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소를 지으겠으니까 원고가 되고요. 이 사람들은 피고가 됩니다. 원고가 되었던 피고가 되었던 각각 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것을 등기법적 표현을 하게 되면요, 등기 권리자가 되고 이제 등기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등기 권리자가 됐던 등기 의무자가 됐다. 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승소패소라는 말이 안 붙어 있어요. 승소패소라는 말이 없이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한 경우는 등기 권리자가 됐던 등기 의무자가 됐던, 민법적으로 말하면은 각 공유자들은 원고가 됐던 피고가 됐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 사람들 각각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와 관련돼서 방가락 2번 보시면요. 등기법상 그 판결과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판결에 대한 등기는요.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문 중에요. 5개 뽑아가지고 하나 틀리게 나와서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하나하나 기억하셔야 되는데, 먼저 이제 우리 유인물을 보면서, 유인물이 여기 책에도 다 있으니까, 먼저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자, 승소한 자만이 신청할 수 있지, 패소한 자는, 그러니까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그 이행 판결을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승소한 자만 가능하지, 패소한 자는 안 돼요. 이것은 맨 밑에 있어요. 우리 책에 21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판결에 한 등기에서 신청해내 가지고 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 가능하지, 패소한 자는 안 돼요.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것은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행 판결, 등기에 관련된 이행 판결을 들고 와야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 위에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이행 판결문을 말하지, 형성 판결이나 다른 판결문을 가져와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하지만,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예외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지만은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등기 권리자가 됐던 의무자가 됐던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죠.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 유인물의 3번은요. 여러분 한 페이지 넘기시면요. 동그라미 리을에 있는데요. 리을인데 이거는 이런 사항입니다. 자,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과 을이 매매를 통해서요. 이제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가지고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 승소 판결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제 단독으로 등기를 하면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근데 승소 판결을 받고 아직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요. 사망해 버렸어요. 을에 대한 유일한 상속인은 병이 있다고 해보죠. 그럼 우리가 상속이라는 것은요,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사망을 하게 되면요, 이 사람은 빠져나가고 이 상속인이요, 매수인 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상속인이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매수인. 그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때요, 을이라는 사람의 승소 판결은요, 이 사람이 받은 승소 판결은 병에게도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당연히 효력이기 때문에 병이 다시 갑한테 또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고요. 을이 받은 승소 판결을 가지고요, 바로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등기를 할 때 승소 판결은 을이 받았기 때문에 을 앞으로 먼저 등기를 하느냐 관련돼서요, 을은 사망을 했다고 했죠.
사망한 사람 명의로는 등기를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을은 빠져나가게 되고 병이 이 자리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병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해요. 사망자 명의로 등기 안 해요. 상속인 명의로. 상속인 명의로 매매를 원유로 이전 등기해요. 병이 매수인이 된 거죠. 병이 매수인. 그럼 이때 병이 신청할 때 어떻습니까? 갑하고 또 동동으로 해야 되냐? 공동으로 할 필요 없어요. 의뢰 승소 판결문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속인이. 자, 그래서 그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 사망을 하게 되면요. 그 상속인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면 돼요. 또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고 을이 피상속이 받은 승소 판결문 들고 와서 또 가족관계 등록 가져와야 되겠죠. 내가 유일한 상속이라는 증명하는. 그래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사망자 명의로는 절대 등기할 수 없다.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 페이지 앞으로 와가지고요. 또 이거는 확정 판결해야 돼요. 확정 판결.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그 위에 있죠.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거죠. 위에 쪽에 확정 판결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심에서는요. 아까 갑과 을과 싸우면서 1심에서는 을이 이겼어요.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항소를 해요. 항소를 하면 2심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2심에서는 2심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2심에서는 갑이 이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승소 판결을 받으면요. 확정 정보를 줘요. 그러니까 그 판결문을 준다는 거죠. 승소 판결 확정 판결문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결 정본이라고 해요. 근데 판결 정본을 받았는데요. 이건 아직 확정되진 않은 상태죠. 그러면 판결 정보만 들고 와서 내가 승소 판결을 받았으니까 등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등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 판결이 확정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등기관이. 확정됐습니까? 라고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요. 2심에서도요. 만약 을이라는 사람이 또 이겼어요. 근데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더 이상 3심으로 상고를 안 했어요. 그럼 이걸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판결문을 또 가지고 가요. 그럼 판결문만 가지고 오게 되면 확정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 확정됐습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 말만 듣고 등기해 주는 건 아니고요. 확정됐다는 증명서 가져오사로 해요. 가져오세요. 그럼 확정이 됐으면요. 법원에서 확정증명서를 발급을 해줘요. 그럼 확정증명서 나중에 확정되기 전에는 발급 안 해주겠죠. 이 판결이 확정됐으면 확정증명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즉 확정증명서가 끼워져 있는 판결정본을요. 확정판결정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확정판결문을 가져와야 되지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 가져와가지고 등기를 신청하지는 못합니다. 확정이 돼야 되죠. 나중에 뒤바뀌어 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확정 판결해야 된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뭐 가집행 선고나 가처분 결정 이런 것만으로는 단독으로 신청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뒤에서 가등기 시간에 배울 텐데 가등기는요. 권리를 변동시키는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만 예외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가처분 명령만으로 단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가등기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뒤에서 다루니까요. 지금은 그냥 확정돼야 된다라는 정도. 가등기가 아닌 본등기를 할 때는 반드시 확정 판결문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각종 조서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지적법 할 때 잠깐 설명하기도 했었죠. 지적법 할 때. 둘이서 싸울 때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판결로 간다는 것은요. 판결로 간다는 것. 끝까지 서로 싸우면 마지막 판정으로 가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문을 쓸 때는요. 네가 왜 졌는지 이유를 상세하게 써요. 근데 그 이유가 받아들이기 힘들면요. 당연히 항소를 해요. 그러니까 판결로 끝나게 되면요. 그만큼 소송은 길어질 수 있는 거죠. 길어질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법원에서는요. 자꾸 조정으로 끝내게 해요. 조정이 들어옵니다. 조정이 들어와서 서로 좀 양보하지? 라고 해가지고 조정을 만약에 갑과 을이 모두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으면요. 이 사람도 씁니까? 조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가 왜 졌느냐, 이겼느냐 이걸 이유를 쓸 필요가 없죠. 평상시에 그렇게 합의를 했으니까. 조정을 받아줬으니까. 따라서 이럴 때는요. 판결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조서만 작성을 합니다. 이 조서도 판사가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조서만 작성해가지고 당사자들이 여기서 합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항소가 발생하지 않겠죠. 항소가 발생하지 않고 조정조서라든지 이렇게 써지면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바로 확정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해조서, 당사자들이었습니까? 화해를 했다랄지. 조서가 작성됐다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화해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화해를 한 거예요. 법원에. 그래서 판사가 조서를 작성했어요. 그럼 이게 확정 판결과 동일한 력이 맞습니다. 인락조서라는 것은요. 청구를 했더니 내가 졌다고 기권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기권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끝까지 싸울 때는 판정으로 가는 것이지. 내가 기권했어요. 기권했으니까 네가 왜 졌는지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죠. 기권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도 간단하게 조서만 작성해요.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서가지고요.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당사자들이 다 조정을 받아주게 되면 간단히 조서만 작성해요. 이렇게 조서가 있으면요. 이것도 없습니까? 이것도 확정 판결과 동일한 력이 있는 거죠. 판사가 작성했으니까. 따라서 조서를 가져올 때는요. 확정증명서를 따로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조서 자체가 확정력까지 있어버리기 때문에. 판결서를 가져올 때는요.
항소를 할 수가 있으니까 확정증명서도 가져와야 되는데 조소를 가져올 때는요. 기권한 사람이 항소하지는 않겠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소가 나오면요. 이 조소 자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조소 들고 올 때는요. 확정증명서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판결서랄지 조소는 다 판사들이 작성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공정증서요. 그 공정증서는 누가 작성해요? 변호사나 법무사가 작성하는 거잖아요. 변호사, 법무사가 판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작성한 공정증서만으로는 단독 신청이 안 돼요. 판사 사인 있는 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3번에 있는 거죠. 3번에 확정 판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방가로 3번 밑에 보시면요. 동그라미래요. 각종 조소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고, 그러나 동그라미 2번처럼 공정증서만으로는 단독으로 안 된다는 거죠.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 이렇게 하겠죠. 집행권원이라는 게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집행권원이라고 해요. 판결이 확정돼야 집행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집행을 못 해요. 그러니까 확정 판결 정권이 바로 집행권원이 돼요. 근데 판결을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조소로 작성하고 소송이 종결됐으면요. 조소가 없습니까?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까 바로 이걸 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집행. 집행권원이라는 게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확정 판결 정본, 조서 이런 것들을 다 집행권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기간이 있죠. 기간. 자, 승소 판결을 받으면요.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언제든지 판결서 들고 와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뭐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소멸시효에서 소멸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언제든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 하고요. 그 다음 넘기시면은요. 방금 했던 거, 그 위에 맨 위에 동그라미 리을은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미음에요.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피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설명했죠.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는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등기 권리자가 됐든 등기 의무자가 됐든 각 공유자들은 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그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패소한 등기 권리자다. 그런데 패소한 등기 권리자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다. 이것은 지워버려야 되겠죠. 공유물 분할 판결에는요. 승소 패소라는 말이 없어야 해.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도 없습니까? 그냥 승소 패소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냥 등기 권리자가 됐든 등기 의무자가 됐든 승소 패소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은요. 소송의 형태가 좀 특별해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요. 우리가 뒤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판결문을 가지고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때 신청 정보가 어떻게 되고 뭐 등기필 정보가 어떻게 되고 편부 정보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뒤에서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니면은 다음 시간 또는 다음 주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뒤에서 공부할 내용이니까요. 그 밑에 있는 내용 이제 넘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2회 독을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뒤에서 공부할 내용이니까 일단은 넘어갑니다. 일단은 넘어가고요. 그 밑에 있는 내용. 그래서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 그 일반적인 내용, 방금 했던 내용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의 217페이지 보시면요.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 신청에서 우리가 앞에서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도 등기 명의일 1순위니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 이제 첨부 서류들이 약간 좀 독특해요. 일반 자연인 법인하고 좀 다른 점들이 있는데 그 맨 밑에 보시면 방가로 3번에 첨부 정보에 가지고 첨부 서류들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요. 우리가 다음 주에 첨부 서류들을 공부를 하면서 그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이것도 넘어가시고요. 자, 넘기시면 양가로 5번에 대리인에 대한 등기 신청했어요. 실제는 없습니까? 매도인 매수인이 직접 등기 수행하는 일이 없죠. 누구한테 맡겨요? 법무사한테 맡기죠. 법무사가 뭐예요? 대리인이죠. 매도인의 대리인이면서 매수인의 대리인으로서. 법무사면 이제 임의 대리인이 되겠죠. 근데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갑에게서 을앞으로 이전되는데 갑이 만약에 미성년자예요. 그럼 법정 대리인, 부모가 이제 등기를 신청했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됐던 임의 대리인이 됐던 다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임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되겠죠. 자,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을 보죠. 자, 대리인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위임물하고요. 위임물을 보시면서 위임물의 내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책에는 어디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위임물에 없고 하는 것들은 안 보셔도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리인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대리인 등기 신청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오른쪽에 방가로 2번 위에 보시면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는 거죠. 우리 민법 124조에서는요. 이게 있죠.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죠.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본인에게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거기 단서 규정에 이런 게 있죠. 단순한 채무의 이행은 본인의 허락이 있었다 그랬지. 단순한 채무이행은 그러하지 않다. 그러면 이때요, 우리가 갑에게서 을 앞으로 X 물건 10억 원으로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 계약은요, 당사자들이 직접 했어요. 10억에 사느냐, 11억에 사느냐, 9억에 사느냐는요,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법무사가 쌍방을 대리하지는 못해요. 이해가 충돌되니까. 그래서 X 물건 10억 원은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직접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그럼 계약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X 물건을 이전해 주는 건 단순히 채무의 이행만 하는 거죠. 채무의 이행만 하기 때문에 법무사가 갑의 대리되고 을이 대인, 즉 쌍방 대리가 돼가지고 법무사가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채무의 이행이니까. 이 결정은 갑을이 직접 한 것이고 단순한 채무이행은 쌍방 대리가 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법무사가 매도인 매수인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X 물건을 뭐 사고 팔 때였습니까? 4월 30일이 잔금 지급일이다 그러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 서류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럼 등기 서류를 다 넘겨줄 때요, 거기 등기 서류 중에 하나를 더 써야 되는 것이 이 사람한테 대리권을 수유하는 문서도 하나 써요. 대리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얘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할 테니까. 당연히 을은 대리권 줬을 것이고 갑도 대리권을 부여하놨으니까 서류를 하나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때요, 이 사람이 법무사 비용을 아끼고 싶어가지고 내가 직접 등기를 하려고 해요. 잔금 다 통장 계좌로 쏴줘버리면 갑은 아무 이제 상관이 없잖아요. 통장 계좌로 쏴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직접 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나한테 당신을 대리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매수인의 입장에 되면서 동시에 매도인의 대리로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쌍방이 신청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매수인이 되면서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해요. 이게 자기 계약이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단순한 채무 이행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계약 쌍방 대리가 허용된다는 거죠.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책에는 없지만요, 만약에 어떤 대리인이요, 쌍방으로부터 이제 대리권을 받아가지고 위임을 받아가지고 등기를 신청한다고 해보죠. 그래서 먼저 대리권을 수여받았어요. 근데 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일방이요, 중지를 요청합니다. 하지 마세요라고 해요. 그러면은 쌍방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등기를 진행할 때는요, 일방만에 중지하라고 했을 때 중지하느냐, 이때는 중지해서는 안 됩니다. 쌍방 모두가 중지하라고 했을 때 중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만에 의해서는 해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쌍방의 위임을 받았을 때는, 그렇습니까? 쌍방 대리를 통해서 하는데요, 갑자기 었습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돈만 다 받고 등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등기를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았을 때는 쌍방으로부터 해제 아니면 중지 요청이 왔을 때만 중지하는 것이지 일방만에서 해제를 할 수는 없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예전에 최근에 한번 나왔어요. 근데 자기계약 요런 거예요. 근데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우리가 알지만 구체적 사례가 나오면은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긴 자기계약이 나왔어요.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나온 거죠. 이게 자기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 없습니까? 법무사비 아끼고 싶으면요, 이 사람한테 대리권 수여받는 대리권 위임장 받아야 되겠죠. 위임장. 대리권을 수여하는 이제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혼자서 가서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갑의 대리인으로서 또 자기가 당사자로서.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뒤에서 하겠지만 왼쪽 하단에 동그라미 3번에 있는데 우리가 조금 이따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자,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요,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가지고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방문 신청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등기가 다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걸 전자신청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 방문 신청은요, 직접 안 가고 누구나 대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부탁해도 돼요. 방문 신청은. 그러면 친구는 변호사, 법무사 아닌 사람들도 얼마든지 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자신청은 변호사나 법무사만 대리할 수 있어요. 즉 변호사나 법무사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대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해요. 자격자 대리인 그러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방문 신청은 누구나 대리할 수 있지만요, 전자 신청의 경우에는 변호사, 법무사 자격을 가진 즉 자격자 대리인만 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세금 내는 거 세무 대리도 없습니까? 전자 신고를 할 때는요, 세무사만 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있는 사람만. 전자적으로 하는 것은요, 요런 것 때문에 요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방문 신청을 할 때는 우리가 직접 갖다 내잖아요. 그러면 뭐 틀린 거 있으면 없습니까? 거기 직원이 고쳐줄 수도 있는 거예요. 좀 고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전자 신청은 없습니까? 인터넷으로 바로 송신돼가지고 바로 저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만 좀 하라는 거예요. 전문가만.
그래서 전자신청은 변호사, 법무사 자격자만 할 수가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마지막으로요. 맨 오른쪽에 방가로 5번인데요. 만약에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등기를 신청해요.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정보로요. 위임장 같은 걸 가져와야 돼요. 위임장. 근데 위임장도 없이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대리인이다라고 등기를 신청해요. 대리권이 증명이 안 되잖아요. 대리권이 증명 안 돼요. 그러면은 각하라는 거죠. 서류심사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각하랍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대리권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등기를 했어요. 근데 했는데 어차피 그것이 또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등기 넣습니까? 등기 절차라고 하는 것은 실체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절차일 뿐인 것인데 수단이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부합을 해요. 그럼 굳이 이걸 무효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갑과 을이라는 사람은요. 대리인 누구한테 맡겼느냐? P라는 법무사한테 맡겼어요. 근데 얘가 너무 일이 많으니까요. 이 사람이 다시 자기 아는 친구 Q라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복대리가 되는 거죠. 복대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허락도 없이만 함부로 했어요. 결국 이 사람이요. 을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근데 그 서류들 가지고 와서. 그럼 무권 대리인에서 지금 등기가 된 거죠. 무효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무효로 하면 다시 P가 가서 하면 다시 또 을 앞에 또 등기 어차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정이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가 되는 거죠. 근데 얘도 대리권이 없고 얘도 대리권도 없고 갑은 을한테 판 적이 없어요. 근데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대리인 것처럼 등기를 해버렸어요. 이건 실체관계도 부합하지 않죠. 민법적으로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 무효가 되겠죠. 그러니까 절차가 좀 잘못됐을 때 그때 만약에 실체관계도 부합하지 않으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근데 절차가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은 이게 목적이니까 부합하면은 유효하다고 한다는 거죠. 우리 책에서는요 그냥 각하에 대해서는 거기서만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등기 그 형식적 요건을 할 때 계속 했던 거죠.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이것도 그리고 등기 유효 요건에서도 계속 했던 거죠. 중간선약 등기, 무효 등기 유용 이런 거 할 때도 습니까? 과정이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 부합하면 다 유효다. 근데 유일하게 관할 위반의 등기하고 사건의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관한 등기 이 두 등기만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불문하고 당연히 무효가 되지만은 나머지는 다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다. 요 내용도 뒤에서 또 반복을 해요. 각하 시간에 또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대리인에 대한 등기 신청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계약 쌍방대리 정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요. 이제 양가로 6번 보시면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이에요. 우리가 등기는요. 원칙은 등기고리자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해요. 근데 공동으로 직접 올 필요 없이 법무사가 대리인이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우리 책으로는 119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유인물로는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8페이지에. 그러니까 8페이지의 유인물 상단을 보면 그 밖에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가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하니까 넘어가시고요.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대리인의 등기는 9페이지에 있네요. 9페이지. 어차피 대리인의 방금 설명했던 대리인에 대한 등기 신청은 9페이지가 있는데 이건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보시고 8페이지 있는 내용입니다. 제3자에 의한 등기예요. 자 그러면 등기는 등기고리자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데 반드시 그 사람이 직접 등기소 갈 필요는 없고 대리인이 등기고리자 등기 의무자를 대리해서 등기를 신청해요. 그러면 대리인이 등기고리자 등기 의무자를 대리해서 등기를 신청하면 이것도 없습니까? 결국 등기고리자 등기 의무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죠. 등기고리자 등기 의무자를 대리하기 때문에 대리는 없습니까? 등기고리자 등기 의무자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겠죠. 대리는 자기 명의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 명의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대리인이 한다고 하더라도요. 신청만 대리인이 할 뿐인 것이지 결국 등기고리자 등기 의무자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은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아닌 사람의 명의로 등기가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예요. 대리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지만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이니까요. 등기 권리자도 아니고 등기 의무자도 아닌 사람에서 등기가 신청될 수도 있어요. 근데 타이틀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밑에는 포괄승계에 대한 등기 신청.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포괄승계는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상속인이 되겠죠.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쭉 설명을 먼저 보죠. 자,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어요. 갑이 최초의 소유자고 갑에게서 을 앞으로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해요. 자, 매매를 한 상태에서 아직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요. 매도인이 사망을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원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를 하기 전에였습니까? 갑이 사망을 해가지고 유일한 상속이 병이면요. 지금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저 물건에? 갑은 사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없이 없습니까? 병이 소유권 취득하겠죠. 얘는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을은 매매니까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갑이 사망했으면 현재 소유자는 병이죠. 그러면 갑은 빠져나가게 되고요. 병이 매도인 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더 이상 매도인이 아니고 이제 병이 매도인이 되겠죠. 그래서 병이 을 앞으로 잔금 받으면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상속인이 그 권리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등기라는 과정을 보죠. 자, 그러면 권리가 변동되는 과정 그대로 만약 등기를 하게 되면 갑이 최초의 소유자고요. 그 다음에 갑이 사망한 누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병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병 앞으로 씁니까?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을 앞으로 잔금 받으면서 3에서 을 앞으로 씁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러면 권리가 변동되는 과정 그대로 만약에 등기를 하게 되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등기부만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갑이 사망해서 병이 상속받은 다음에 병이 을과 매매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실체관계를 적극적으로 왜곡시켜버리죠. 지금 등기부가. 등기부는 되도록이면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만드는 것이 원칙인데 권리가 변동되는 과정 그대로 적어버렸더니요. 저 실체관계는 갑과 을이 매매를 했는데 등기부에서는 병하고 을이 매매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요. 만약에 등기 원인이 이미 발생을 했는데 매매를 한 상태에서요. 만약에 아직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해버리면요. 이때는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요. 갑에게서 직접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저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씁니까? 직접 을 명의로 등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갑하고 을하고 매매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 등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는요,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사망자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기 때문에 추정력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사망 전에 매매를 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원래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이전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이때는 추정력이 유지가 돼요. 죽은 사람에게서 지금 이전 등기가 되는 거잖아요. 상속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죽은 사람, 사망자로부터 이전 등기 되면은 원칙적으로 추정력이 안 미치지만은 사망 전에 매매를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은 원래 이렇게 등기를 하니까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직접 이전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까 이때는 추정력이 유지가 돼요. 이것을 우리가 예전에 추정력 할 때요. 나중에 한다고 해서 가로 속에 쳐져 있던 거예요. 가로 속에서 이제 오래됐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사망자로부터 이전 등기는 추정력에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사망 전에 매매 등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은 추정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따라서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전 등기를 해야 실체관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그러면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면은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죠. 근데 갑은 사망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을이 그러면 단독 신청하느냐? 단독 신청이 아니라 우리가 상속 등기를 실체관계 일치시키기 위해서 생략했을 뿐이잖아요. 을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요. 갑이 갑이 권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누가 권리를 잃어요? 병이 권리를 잃게 되겠죠. 그래서 병과 공동으로 신청해요. 상속인이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인과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요. 그러면은 상속인과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데 상속인 병은 등기부에 나와야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오죠. 그래서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 즉 등기 권리자도 의무자도 아닌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 해요. 근데 이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등기 원인이 있는데 아직 등기하기 전에 사망했을 때는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전을 한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자, 그러면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을 하냐면요. 그러면은 등기 기록상 지금 등기 의무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근데 신청서를 씁니다. 신청서에 등기 의무자라는 하고 등기 권리자라는 글을 쓰게 되는데 등기 의무자라는 갑의 이름을 쓰게 돼요? 병의 이름을 쓰게 돼요? 사망자니까 신청을 못해요. 병의 이름으로 쓰게 돼요. 그러면 신청서상의 등기 의무자가 불일치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등기 기록과 등기 기록하고 있습니까? 신청서하고 불일치가 생기게 되면 원칙적으로는요. 각하를 해요. 서류가 일치가 안 되니까. 원칙적으로 각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요런 경우에요. 등기 원인이 있고 사망했을 때는 이때는 불일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이럴 때는 불일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요 과정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 더 설명드리면은요. 등기 권리자, 을이 매수인이 사망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를 보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하니까. 자, 보죠. 갑과 을이 매매를 했는데요. 아직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을이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을이 사망을 했고, 을에게는 유일한 상속인 정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을은 빠져나가게 되고 정이 매수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요. 그러면은 정이 매수되니까, 자, 그러면 이때 을이 매매를 했다고 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못 한다고 했어요. 사망자 명의로는. 그러면 정이 매수인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갑에게서 정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하겠죠. 이 사람이 매수인이요, 이제. 이 사람이. 매수인이죠. 을은 더 이상 매수인이 아니죠. 정이 매수인이에요. 당사자 지위가 승계됐으니까. 정이 매수인이 돼서 직접 이전 등기를 해요. 그럼 등기 신청은 누구랑 하겠어요? 갑하고 정하고 공동으로 해야 되겠죠. 갑, 정하고 공동 신청해요. 그럼 이때는 어떻습니까? 등기 기록상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하고 신청서상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일치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잘 나오지는 않죠. 일반적인데. 근데 이런 경우 매도인이 사망했을 때는 신청서 등기 의무자하고 그다음에 등기 기록 등기 의무자가 이제 불일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3자. 이 사람은 전혀 안 나오니까 여기서는 정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병이 전혀 등기부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 그러면은 보통 매도인이 사망했을 때를 말합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넘기시면 그 박스 안에요. 바로 상단에 보시면은 갑에게서 을로 매도했는데 갑이 첫 번째 줄은 갑이 사망했을 때, 두 번째 줄은 맨 오른쪽 보시면 을이 사망했을 때 나오죠. 방금 설명했던 것들을 그림으로 제 책에 있으니까 유인물에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등기 밑에 신청 절차에서 등기 신청인 해가지고요. 거기 박스 안에 갑은 보시면 우리 책 220페이지 보시면은 등기 의무자의 상속인과 권리자가 공동 신청한다. 등기 의무자의 상속인과 권리자가 공동 신청한다. 이것은 매도인이 사망했을 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등기 권리자의 상속인과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한다. 이거는 매수인이 사망했을 때. 이런 수식어가 없으니까 그것만 보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하고 있죠. 매도인이 사망했을 때와 매수인이 사망했을 때 등기하는 방법. 얘들 둘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밑에 동그라미 나에 있는 거죠. 자, 매도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다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중간 생략 등기 허용했는데요. 이건 중간 생략 등기라고 말하기도 어렵고요. 그냥 이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해서는 해버리면 실체관계 부합이 안 돼 버리니까. 그래서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그래서 오른쪽의 내용이죠. 그래서 직접 두 번째 줄에 있죠. 직접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다. 그 다음에 니은 각하 사이에 예외해가지고 맨 마지막 줄만 보죠. 따라서 등기관을 한 다음에 이거는 위에 있는 건 이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청서하고 등기 기록이 불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각하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되는 것은 다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그림 보고 다시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반가리본 보시면 대위 신청이 나와요. 대위 신청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대위 신청과 관련돼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는 오른쪽에요. 반가로 3번만 보죠. 반가로 3번만. 그 이외에 대위 신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위 신청이 이렇게 깊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대위 신청,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 시간에 했던 거 있죠. 그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속했던 거죠.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과 을이 매매를 하고요. 아직 을 앞으로 등기하기 전에 을이 병과 다시 전매를 했어요. 그럼 병은 을에 대한 이제 채권자가 될 것이고 을은 채무자. 그러면 갑은 제3채무자가 되겠죠. 그럼 이때였습니까? 자, 을이 등기를 하게 되면 을로부터 병이 등기를 넘겨오면 되는데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해요. 물론 3자 합의가 있으면 지주통고도 가능하고요. 근데 3자 합의는 없고요.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으면 병이었습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대위 행사해가지고 등기는 누구 명의로 하는 거예요? 을 명의로 하잖아요. 을의 권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럼 갑에게서 을 앞으로. 자, 등기 권리자는 을, 등기 의무자는 갑이잖아요. 근데 누가 이 등기를 신청했어요? 병이. 등기부에 전혀 나오지도 않은 사람의 신청이 한 것이니까 등기 권리자 의무자도 아닌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표현하는데 타이틀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우리 계속했다니까 간단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밑에 있는 건 안 보셔도 되고요. 뭘 보시냐면요.
우리 9페이지 보면 이제 대위 신청에서 나올 텐데요. 제가 그림을 해놨는데 우리 책에는요 216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위에 비읍 보시면 채권자 대위 소송 해가지고요. 채권자 대위 소송 해가지고 박스가 하나 있죠. 제 위물로 9페이지에 있는 것이고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 박스를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박스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을을 대위해서 지금 갑에게서 을 앞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럼 등기 수에는 누가 나가요? 갑에게서 을로 나오니까 갑이 나와야 되겠죠. 갑이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갑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등기 수에는 을이 나와요? 병이 나가요? 병이 나와요. 을은 꼼짝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죠? 나는 자기 앞으로 등기할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병이 을을 대신해서 지금 등기를 신청하고 있죠. 그럼 등기 수에는 누가 나와요? 병하고 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을 대신 나와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를 해버리는 거죠. 채권자는 이럴 권리가 있어요. 이럴 권리가. 이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해요. 채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요. 채무자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요. 채권자가 대신 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을 대신 나와요. 그래서 둘이 나와가지고요. 을 앞으로 등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공동으로 신청해서. 자, 그런데 문제는요. 갑도 등기소에 안 나와요. 갑도. 갑도 안 나오면 병이 단독을 할 수는 없죠. 그게 정말로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병 말만 듣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습니까? 갑도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대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좋은 말로 안 하면 다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소송으로. 좋은 말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가서 뜯어 패면 안 되는 거고요. 다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소송으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법원이 있으니까 소송을 합니다. 자, 대위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병이. 그러면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게 판결에서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병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병이 신청이니까 어떻습니까? 병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그러나 을 명의로 등기가 되니까 을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가 되죠. 자, 그런데 이때요. 그럼 병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을은 어떻습니까? 을은? 병이 지금 승소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을도 그러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안 될 것,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해가지고 안 될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법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자, 병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을에 대한 권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죠. 병은 을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을의 갑에 대한 이 권리를 지금 행사한 거잖아요. 을 대신에. 을 대신에 권리를 행사해가지고요. 승소 판결을 받은 거죠.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을의 갑에 대한 권리를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요. 결국 을이 승소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죠. 병이 을을 대신해서 을의 승소 판결을 받아준 것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병의 승소는 바로 을의 승소예요. 을 대신에 을의 승소 판결을 받아줬으니까.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 승소 판결에 의해서 채무자 을도 어떻습니까?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은 누구예요? 갑이죠. 갑이 패소했잖아요. 갑이. 갑이 넘겨주니까 갑이. 그러니까 병이 지금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병의 승소, 갑이 패소죠. 갑이 패소. 패소한 갑은 안 돼요. 그러나 을은 승소 판결을 받은 것 같고 동일한 지위가 됐기 때문에 을은 단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그 박스 안에 있는 동그라미 B가 있는 것이죠. B가. 그래서 채무자 을도 어떻습니까? 병 채권자가 받은 승소 판결에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요게. 일반적으로 을은 나쁜 놈 해가지고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법적으로 보면은 병은 을의 갑에 대한 권리를 대신 승소 판결을 받아줬다. 그러니까 을 대신에 을의 갑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준 것이니까 이거는 을의 승소 판결과 동일하다 하는 거예요.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재밌죠, 등기법. 등기법은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게 되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따로 외우는 것이 아니죠.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다 논리적으로 해결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이제 누가 신청하느냐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등기 신청은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때로는 등기 권리자나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 승소 판결을 받는 경우. 근데 직접 가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이 대리인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한다. 그래서 대리인이 신청한다. 근데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상속인이라든지 이런 채권자들이 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관련돼서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30회 때. 보죠.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일치하지만 불일치할 수 있어요. 등기 인수 청구나 채권자 대위 청구를 했을 때. 이번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다.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라고 했죠. 자, 2번, 3번.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를 판단하는 것은요. 등기 기록상 형식적으로만 판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체법상 정말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느냐 이거는 고려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고려 대상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뭐 만약에 가백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데 이게 무효예요. 무효. 매매가 무효예요. 그런데도 그냥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매매를 하면서 등기를 신청해요. 그럼 실체법상으로는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죠. 근데 이제 등기를 신청하면 어떻습니까? 등기 해줄 거 아니에요. 가장 매매에 따라서 등기소 가가지고 매매로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등기소에서는요. 매매가 유효냐 무효냐는 판단할 권한은 없어요. 서류 심사만 하는 거예요. 서류에 하자가 없으니까 등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원래 실체법적으로 따지면 이전 등기 청구권도 없고 이거 무효니까 매매가 이전 등기 의무도 없었지만은요. 절차법상으로는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요, 그냥 오로지 그 등기 기록만 보고 등기 명의이 되는 사람을 등기 의무자, 상대방은 등기 의무자가 된다는 거죠. 자, 4번 보시면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설정해준 을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요. 자, 그러면은 갑에게서요, 갑이 소유자로 있는 상태에서 A, 여기는 을이라고 했죠. 을 앞으로요,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거 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이루어지겠죠. 계약에서 이루어지니까 공동으로 신청하겠죠. 그럼 이때 을 앞으로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달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새로운 등기 명의이 등장하잖아요. 을이 등기 권리자. 갑은 저당권에 의한 제한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이 사람 등기 의무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갑이 등기 의무자,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돈을 모두 변제를 했다는 제 가지고 이를 말소를 합니다. 말소도 공동 신청해요. 그럼 말소할 때는 누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어요? 이제는 다시 갑이 등기 권리자. 을이 이제 소멸하잖아요. 자기 권리.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등기 의무자.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또 바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할 때는 을이 등기 권리자예요. 근데 이 등기를 말소를 해요. 무효라고 해서. 이때는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갑 앞으로 명의가 오니까.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번 보시면요. 부동산이 갑을병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 명의가 여전히 갑에게로 남아있어요. 갑에게로.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을을 대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병이 을을 대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병 앞으로 등기를 해요? 을 앞으로 등기를 해요? 을. 그러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누구예요? 을. 그렇죠. 근데 여기는 병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병은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일 뿐인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등기법은요, 뭐 암기해서 푸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읽어보면서 우리가 민법 문제 풀듯이 하는 거예요. 옆에다 써가면서. 민법에 갑을병 나오죠. 등기법은 다 갑을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써가면서 등기부를 간단하게 그리는 거예요. 단순화 시켜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기 신청일까지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